그럼 25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준욱 부본부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7월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새롭게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7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86명으로 이 중에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가 36명, 러시아 선원 3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가 14,092명이고 신규로 49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928명이 격리 중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지역 감염과 관련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신명투자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9일 지표 환자가 확진된 후 누적 확진자가 총 9명 발견되었습니다. 지표 환자는 당초 증상이 발현된 날은 7월 13일이고 7월 14일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7월 18일에야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검사 시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강서구에 소재한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 3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24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고 강남구 사무실 유한 DNC라는 회사와 관련하여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총 16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가 총 36명이고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가 19명입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3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무 중인 직원 1명이 확진되어서 청사에 대한 긴급 방역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 상황입니다. 부산광역시 신선보도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 페트르 1호 관련하여 선박 수리공 1명이 확진된 후에 추가로 수리공 7명이 확진되어서 누적 확진자가 총 8명 발견되었고 추가로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7월 25일 0시 기준으로 86명이고 이 중 검역 단계에서 8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86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아메리카 3명, 그리고 중국 외에 아시아가 78명이며 이 중에 이라크에서 출발한 우리 근로자가 36명, 러시아 34명 등입니다. 러시아인 34명 중에 32명은 어제 말씀드린 선원 94명 중 양성으로 확인된 선원들입니다. 확진된 선원 32명 모두 부산의료원으로 이송을 완료하였습니다. 선박 내 현장 환경검체 12건 중에서 1건, 확진된 선원의 베개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부산 항 내에 정박 중인 전체 러시아 선박은 14척에 선원은 426명이며 추가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32명, 그리고 지난 7월 17일에 이미 발견하여 보고된 2명, 그리고 크론스타스키호의 경우는 7월 17일, 7월 22일 각각 3명씩 6명이 이미 발견된 바 있습니다. 총 40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386명은 현재 음성 확인되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가 이라크인 36명은 모두 어제 입국한 이라크에서 근무하던 우리 근로자들입니다. 탑승객 293명에 대한 검사 결과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35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93명의
이라크 귀국 우리 근로자 중에는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이고 11명은 현재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211명이 음성입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 유입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기존 입국 후에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것을 입국 후 3일 이내에 추가해서 격리 후에 13일째, 즉 격리 해제하기 하루 전에도 검사하는 것으로 2회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지난 7월 20일부터는 러시아에서 입항하는 선박 중에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수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별 환자 발생 통향 그리고 국내 유입 환자 수 등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서 적기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신고 사례를 보면 파티하우스에서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모임을 하면서 오랜 시간 식사를 하는 등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되었고 또한 대형 마트에 시식 코너가 밀집된 푸드코트에서 음식 조리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과 대화 안내하는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주말 종교 행사, 소모임 등은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고 부득이한 종교 행사의 경우 현장 참석자의 최소화, 2m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 착용, 노래도 합창이나 이런 것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는 등 식사나 소모임은 하지 말아 주시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라크 귀환 근로자분들의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93명 중 71명의 양성 확진자를 찾았고 재검사 중에 일부 더 양성으로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이라크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급박한지를 또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일 확진자가 하루 28만 명으로 매일 거의 최다 발생 기록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500만 명을 넘었고 특히 특정 국가를 언급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 한 나라에서만 환자 발생 규모가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절정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위기감을 매일매일 갖게 됩니다. 더구나 일부 외신에서 이제는 과거에는 코로나19 모범국이었지만 이제는 모범국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국가 이름을 열거하는 보도를 보면 방역 실무자로서는 더욱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일부 외신에서 거명된 나라는 홍콩, 호주, 이스라엘, 일본 등입니다. 이들 초기 방역에 성공했던 국가들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한치라도 방심하거나 거리에 두기에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 나라들이 모범국에서 추락한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용하고도 무서운 전파력이 근본적 원인이지만 코로나19가 대륙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시차를 두고 유행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코로나19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전은 전 세계 어디든 모든 국가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주어진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 온 사회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무역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루하루 생활이 없으면 사실상 방역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방역 당국자로서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 입국 관리를 유연하게 강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철저히 해 나가면서 사회 내에서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위생 수칙 준수 등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 감염 발생 규모를 최대한 억제하고 유지시켜 주시는 데 참여하시고 불편함을 참고 동참해 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중인 내용과 통계와 관련되어서는 또 즉답이 어려운 경우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사전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까지 파악된 해외 유입발 확진자를 통한 지역 전파 사례가 또는 2차 전파 사례라고 저희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몇 건인지, 앞서 지난 18일 기준으로 총 7건이었고 4건은 외국인, 3건은 내국인 관련이라고 했는데 가급적 시기별 또 국적별 사례별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러시아 선박의 선원을 통해서 우리 승선하여 수리를 했던 수리공들 중에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확진일을 기준으로 할 때 5월 이후에 총 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외 입국 과정에서의 확진자는 41명입니다. 그리고 41명의 해외 입국 확진자를 통해서 현재까지 15명의 국내에서의 추가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오늘 12시 기준이고,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서 현재 수리공 155명 중에 총 8명의 이제 확진자가 발견이 되었고, 검사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 또한 현재까지 수리공 중 확진자가 8명인데 그 8명의 수리공들의 또 접촉자가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제 밤 12시까지 현재로는 전체적인 규모가 한 150명 정도, 가족과 지인이라든지 근접 접촉자 등을 파악을 해서 현재 조사 또 검사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도 현지에서 저희 부산시 지자체와 협력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좀 가변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적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러시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과테말라 등의 국가별로 돼 있고, 사례별로 보게 되면은 접촉자 유형별로 볼 때에는 15명의 국내 추가 전파 중에 가족이 3명, 지인이 3명, 직장 동료가 1명, 기타가 8명, 기타가 바로 선박 수리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접촉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8명이 되겠고, 접촉자 유형이 아닌 노출 유형별로 볼 때에는 업무상 접촉이 8명, 동거가 4명, 그리고 차량 지원 과정에서 2명, 기타 1명이라는 것은 동반 여행자가 또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동반 여행한 경우가 1명 있었기 때문에 유형별로는 그렇게 정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선언과 관련된 질문이 3건이 있어서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선박업체의 작업자도 여럿 감염이 됐는데
해외 유입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로 보면 될지, 또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발 확진자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사하게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 관련돼서 지역사회 밀접 접촉자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또 지역사회 전파와 관련되어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조선일보 정서구 기자님께서도 러시아 선박 수리공 지금 총 8명 중에 내국인은 몇 명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선박 수리공의 국적을 보게 되면 그 외국인이 2명, 우리나라 국적자가 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 조금 전 질문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해당되는 선박의 수리 등의 목적으로 탑승했던 155명에 대해서 조사와 검사를 해서 현재까지 일단 8명의 확진자가 발견이 되었고, 그 8명의 확진자와 관련된 추적을 통해서 어젯밤 12시 현재로 약 150명 정도의 가족과 또 지인 등에 대한 조사,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50명이라는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현재도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7월 20일부터는 그 7월 6일부터는 이제 승선 검역을 했는데, 동선박의 경우 그 승선 검역 중에 증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워낙 그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고려하여 7월 20일부터는 그 국내 승선 작업 등이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7월 20일 따라서 7월 20일 이후 입항하게 되는, 또 앞으로도 입항하게 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일단 PCR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음성이 확인된 다음에 우리나라 작업자들이 선박과 접촉을 하거나 승선하는 상황으로 될 지금 현황임을 설명을 추가로 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그 이전에 이 선박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어떤 전파, 즉 수리공의 가족이라든지 접촉자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밀접 접촉자에게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을 당연히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넓은 범위로 정확하게 추적조사와 검사를 통해서 그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는데 계속 그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7월 20일 이후부터의 강화된 조치들을 해당되는 국가, 즉 러시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계속 코로나19 발생이 늘어나는 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도 검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발생 상황,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라크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 이라크 건설 근로자 89명이 유증상자였었는데, 오늘 이 가운데 추가 확진된 숫자는 몇 명이고, 또 추가로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인 숫자는 몇 명인지 알려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 보도자료의 내용을 이미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그 현재 확진자가 71명이 나왔고 재검사하고 있는 과정에 11건이 재검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검사라는 것은 조금 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해석상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또 시약을 좀 더 교체를 해서 검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검 중에 혹시라도 양성이 더 확인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록 현재는 음성 21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복기가 14일임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양성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당연히 지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만 놓고 본다면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지역 전파 차단이 중요한 상황인데 방역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충해서 답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러시아 선박과 관련된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대로 특별히 7월 20일부터는 러시아 선박에 대한 사실상 전수 PCR 검사를 통해서 확인 후에 우리나라 수리공 또는 그 승선해야 될 인력들이 안전함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 조치가 취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러시아 선박이 현재 부산항으로만 입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수리라든지 이렇게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는 부산항에 가장 많이 입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의 다른 검역소 또 검역 과정에서 러시아 선박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그 발생 상황 등을 면밀히 평가해서 해외 유입 환자 차단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즉시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부산항의 수리공 중에 추가적인 환자 확인, 또 그로 인한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 정서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청사와 관련되어서 서울청사 확진자의 접촉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현재까지 저희가 자세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현재까지는 전체 57명에 대해서 접촉자로 파악을 해서 좀 더 정밀한 역학조사와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주셨습니다. 23일에 확진된 선박 수리공 분들과 또 이후에 수리공 분 한 분과 또 이후에 확진된 7명은 2주간 감염 경로 분류에서 어느 분류에 포함되는지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방역 강화 대상국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2회로 확대되는 것은 언제부터 또 몇 시부터 시행되는지 정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마 질문하신 의도 자체는 혹시 그 러시아 선원으로부터 전파가 바로 됐는지, 또는 첫 번째 수리공 발견 후에 그 수리공으로부터 또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류를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그 역학조사를 추가로 더 정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수리공 내의 접촉이냐 아니면 그 8명 중에 전체가 다 러시아 선원 승선했을 때 작업 중에 러시아 선원으로부터의 전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역학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감염 경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러시아 선원의 접촉이라면은 이제 해외 유입으로부터 바로 전파된 것인데, 수리공의 접촉자 중에 또 전파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지역사회 전파로도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분류하겠다는,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방역 강화 대상국 입국자 진단검사 2회 확대는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그
몇 시부터 시행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BS 남주현 기자님 질문입니다. 방금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질문은 읽겠습니다. 코로나19 전파가 러시아 선원에서 수리공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아니면 수리공에서 러시아 선원으로 전파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과는 또 다른 시각의 질문이신데 아무래도 증상 발현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특별히 또 러시아 선박이 그동안 사실상 고립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고립된 곳에 우리 수리공이 승선을 했다가 그 후에 감염된 지표 환자로서 발견이 되면서 추적 조사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러시아 선원에서 일단 수리공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강력한 근거가 더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을 하셨던 해외 유입발 확진자와 관련된 수치를 좀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총 8건이고 이에 따른 추가 감염자가 41명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미 설명드린 대로 총 8건이고 41명의 해외 입국 확진자가 있었고 이 확진자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15명의 국내 추가 전파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답변을 드릴 때 그때와 조금 달라진 점은 일단 부산의 그 선언을 빼더라도 지난번 답변 때는 7건의 사실상 그 해외 유입 확진자는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건에 9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 러시아 입국자의 경우 러시아 입국자가 1명이 아니라 그 당시 그 해외 유입 확진자가 2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1명이 일단 지난번 설명보다는 늘었고 거기에 더해서 부산에서의 이번 선박 러시아 선박의 선원으로 인한 상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총 정리를 하면 질문하신 대로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8건의 41명의 해외 입국 확진자 이 확진자로 인해서 금일 12시 기준으로는 15명의 국내 추가 전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일 12시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산 상황과 관련해서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확진자 통계만 보실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세 자릿수 환자 발생 증가에 대해서 놀라셨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 지역사회를 통한 환자 발생이 아닌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라크 상황 때문이긴 하지만 러시아 선박의 선원 상황도 저희는 방역당국으로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7월 20일 날 더욱더 강력하게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선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사실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불안함 안 가지시도록 해외 유입 차단에도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이라크에서 귀환하신 우리 근로자분들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위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탈출시켰다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임시생활시설 인근 주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이해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양성 확진을 받은 71명은 단순히 해외 유입 확진 통계로만 기록되는 그런 숫자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에 빠진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출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재난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지구상 어디든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울러 지역사회 전파는 철저하게 없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강을 살피고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라크와 유사한 상황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다른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동일한 조치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확진자 통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거리 두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종교활동, 여가활동, 그리고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 신환희 윤남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